오늘 강의에 앞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영화사 강의는 연대순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영화를 이해하는 전체적인 시점을 가지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대를 무시하고 진행됩니다. 연대순이라면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이 히치콕 영화보다 먼저 나와야 하겠지만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히치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은 서양의 영화사, 특히 영어권의 상업영화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감독입니다. 히치콕이 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장식하고 있는 것은 그의 영화가 예술적으로도 뛰어났던 점도 있겠지만 히치콕이 바로 영화의 문법을 정리하고 집대성한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잘 팔리는 영화 문법을 정립한 것이죠. 히치콕은 철저하게 카메라와 편집에 의존하는 감독입니다. 감정과 서스펜스는 배우의 연기가 아닌 스토리를 영상으로 번역한 영상 문법을 통해 탄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치콕은 자신의 영화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히치콕은 영화를 찍기 전에 머릿속으로 모든 장면을 구상한 후 편집자가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도록 딱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장면만을 찍어 다른 방향으로 편집할 수 없도록 하였고 배우들의 동선과 시선 또한 미리 계산된 방식으로만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배우들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많았습니다. 히치콕의 디렉션은 이랬습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세요. 네, 잘했습니다. 이런 히치콕의 방식은 사실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에게 많은 불만을 살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감독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며 심지어 독재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되는 것이죠. 히치콕의 이런 일방적인 태도는 배우는 조명을 비추는 반사판이다 라는 그의 망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히치콕은 제임스 스튜어드와 같은 몇몇 대스타들에게만 상의를 하거나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히치콕은 소위 메소드 연기자를 꺼려했습니다. 메소드 연기에 몰입했던 제임스 딘은 연기의 감정은 진실해야 한다는 이유로 리허설도 거부하고 단 한 번만 연기하기를 고집했었죠. 이런 메소드 연기 방법은 카메라 프레임 하나하나를 전부 계획하고 연기자를 철저하게 오브제로 사용하는 히치콕의 방법과는 상극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독재자 같은 방식으로 연출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히치콕은 이 때문에 자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내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정확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딱 그것만 찍어내는 경제적 촬영 방식으로 스튜디오의 간섭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낸 영화들이 좋은 흥행 성적을 냈기 때문에 누구도 히치콕의 방식에 반기를 들지 않았던 것이죠. 히치콕은 1899년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20년대에 영화계로 들어왔죠. 연쇄살인범으로 의심받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인 1927년작 하수긴을 포함해 주로 스릴러를 만들었으며 이 초기작들의 성공에 힘입어 스릴러와 서스펜스가 가득한 걸작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제 그의 대표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53년작 이창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의 본질이 어둠 속에 앉아 타인의 삶을 훔쳐보는 관음이라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죠. 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진작가가 이웃 아파트의 살인사건을 목격했다고 믿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다음은 히치콕 영화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1958년작 현기증입니다. 집착, 정체성, 사랑의 파괴적 힘에 관한 심리 스릴러로 영화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특히 1인 2역을 맡은 킴 노박의 아찔한 매력과 줌인 트랙아웃으로 현기증을 표현해낸 계단 시퀀스는 전설적인 명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기법은 카메라에 줌 렌즈를 달고 줌인하는 동시에 카메라 자체를 뒤로 미는 방법인데 피사체가 가까워지는 동시에 배경은 멀어져 멋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조스에서 히치콕의 이 기법을 빌려 멋진 장면을 만들어내었죠. 다음으로는 가장 상징적인 액션 시퀀스라고 여겨지는 비행기 추격 장면이 등장하는 1959년작 북북소로 진로를 돌려라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서스펜스를 다루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치콕을 이야기할 때 이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죠. 1960년작 사이코입니다. 사실 이 사이코는 대단히 파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던 자넷 리가
중간에 갑자기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패닉에 빠지고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에 사로잡힙니다. 그 유명한 샤워 장면의 교차 편집과 버나드 허만의 전설적인 음악은 스릴러 영화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장면이죠. 특히 해리성 정체장애를 가진 빌런 노먼 베이츠는 히치콕이 빌런을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잘 알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밖에 전체 영화를 원테이크로 찍은 것처럼 트릭을 쓴 로프나 진짜 새를 풀어 찍은 섬뜩한 스릴러 버드 같은 영화들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히치콕은 자신만의 독특한 영화 문법을 정립하였고 영화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치콕이 장르 영화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히치콕은 그 누구보다 관객을 어떻게 사로잡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감독이었습니다. 특히 서스펜스의 대가였죠. 히치콕은 관객에게 주인공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공포와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였죠. 특히 관객을 긴장시키려면 카메라를 언제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맥커피는 히치콕이 프랑스 감독이자 비평가인 프랑스와 트비포와의 인터뷰를 담은 책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히치콕의 개념 중 가장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또한 나중에 영화 용어 강의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비포는 히치콕을 가벼운 오락영화 감독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진지한 예술가로 승화시킨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은 인터뷰 이후 히치콕이 죽을 때까지 서신을 교환하며 깊은 우정을 지켰다고 합니다. 필름 누아르에서도 알 수 있었듯 미국 상업영화를 예술영화로 끌어올리는 것은 늘 프랑스 평론가들의 몫인가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히치콕의 영화가 가진 심리적 상징적 깊이보다는 히치콕이 정립한 영화 연출 문법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베카, 현기증 같은 영화들에서는 상당한 깊이를 느낄 수 있지만 북북서를 진로를 돌려라 같은 영화는 시종일관 가벼운 톤으로 인디아나 존스나 미션 임파서블 같은 모험 활극의 탄생을 이끌었기 때문이죠. 또 히치콕은 몽타주와 편집을 이용해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이코의 유명한 샤워 장면은 빠른 편집이 얼마나 강렬한 서스펜스와 공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예죠. 히치콕이야말로 오로지 카메라의 앵글과 편집만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영화적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히치콕 영화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히치콕 자신이 영화에 카메오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히치콕의 영화에 등장하는 히치콕을 찾는 놀이를 즐겨 하죠. 때로는 가볍고 유쾌한 톤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히치콕 영화의 핵심은 바로 공포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처벌로 히치콕을 경찰서 창살에 가둔 적이 있는데 이때 느꼈던 공포가 히치콕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히치콕의 영화들도 많은 걸작 영화들처럼 에로스와 타나토스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히치콕의 영화들이 영화사 전반에 끼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편집, 촬영, 서스펜스 분야에서 그의 혁신은 현대 스릴러와 공포 영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